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러시아 정보 측 사이에 선거와 관련한 은밀한 협조 관계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이 관계가 2016년도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실시가 된 것이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고 조사가 계속이 되어 왔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수사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 이것이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어제 오늘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은 이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특검이 워싱턴의 그랜드 주리를 통해서 대배심을 통해서 이미 소환장들을 발부를 했고 또 증인 소환으로 증언도 듣고 또 특검의 팀을 보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수사 전략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이 대통령 자신에게도 칼날이 겨누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사가 마녀사냥이다 라고 처음부터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발언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상원이 대통령이 특검을 파면할 수 없도록 선수를 쳤습니다. 특별검사를 보호하는 입법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조사 1년 만에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정치적인 공방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의 정보 측에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도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16년도 작년 여름경에 통신감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러시아의 정보기관들이 트럼프의 선거팀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목적은 미국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도 클린턴을 싫어하고 또 트럼프 측은 클린턴이 경쟁자고 그러니까 양자가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입니다. 한 실례를 들면은 러시아의 여자 변호사가 트럼프의 아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클린턴에게 큰일 날 정도의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I love it 하고 서로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정보가 있었고 이 정보가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이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지금 조사입니다. 이 조사와 관련해서 더 광범위한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측근들의 재정 거래를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제 라비스트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했는가 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파면을 했는데 그 시점이 트럼프 측근을 조사하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파면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면을 통해서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는가 이런 그 수사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되어 왔는데 러시아 수사의 1년 만에 중간 결산은 보수계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처음으로 어제 보도를 한 겁니다. 로버트 말러 특검이 워싱턴의 연방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랜드 주리 대배심을 통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그랜드 주리 대배심이라는 것은 미국의 특별한 제도입니다. 어떤 중요한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대배심의 결정으로 한다. 그런 건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대배심이 이 사건에 대한 광범한
조사 권한을 갖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배심은 일반 배심처럼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밀리에 구성을 하고 비밀리에 활동을 합니다. 이 대배심이 증거라든가 증언을 수집할 권한을 갖고 이것을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하는 그런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소 여부를 민간인,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언론들은 멀러 특검이 대배심을 통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자신의 팀을 약 30명 정도의 강력한 검사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패, 사기,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이 특검의 새로운 전략은 우선 트럼프 팀에 대한 재정적인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보 측과의 야합 관계 조사가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통신감청에 나온 자료만으로 이 사안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 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할 게 뻔한데 그럼 실제로 주고받은 양자 중에 한쪽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쪽이 러시아 정보부란 말이죠. 외국인이고 외국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라는 법도 없지만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우선 트럼프 팀에 대한 주요 인사들의 재정 상태부터 조사를 한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 플린 전 안보보좌관이라든가 폴 매너포드 전 선거총 책임자 등은 외국과의 라비스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거래에 대한 의심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이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수사는 마녀 사냥이다. 로버트 멀러 특검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고 심지어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정치 헌금까지 보낸 사람이 아니냐. 고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처음부터 거듭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검도 파면될지 모른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을 바꾸고 지금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러시아 수사에서 자신의 기피 신청을 낸 상태지만은 장관을 시켜서 특검을 파일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격인 법무부 장관 세션을 연속해서 비난을 공개적으로 한 거, 이것이 이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원이 어제 선수를 쳤습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특별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명의 복수의 연방판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입법입니다. 특별검사를 파면하려면은 판사의 사전 판결을 받아라.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인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의문입니다. 결국 이제 특별검사의 조사가 완결이 되고 위법자의 기소가 결정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대통령도 처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질적인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멀러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보느냐 64%가 yes 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멀러를 해고한다면 권력 남용에 해당되는 것인가 66%가 yes 그렇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퀴니피악 유니버시티의 조사입니다. 그러나 공화당계 시민에게 질문을 하면 답이 아주 다르게 나옵니다. 만일 트럼프가 멀러를 파면하면 권력 남용이라고 보느냐 37%만이 yes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조사가 일종의 마녀 사냥이다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두 개의 미국이 됐다 하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러시아를 조사하고 있는 특별검사는 워싱턴 대배심을 통해서 수사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사 1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로버트 몰러 특검은 전문 검사를 동원해서 다방면의 수사를 확대하면서 트럼프 측근에 대한 재정 수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특별검사의 파면을 막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상원은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을 통한 특별검사 파면 가능성을 놓고 3명의 연방법원 판사의 사전 판결을 요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입법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인종 역차별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은 작년과 금년 계속해서 비백인 학생의 입학을 전체의 절반이 넘게 허용했습니다. 금년도 입학생 비율은 비백인의 비율이 50.6%, 이 중에 에이시안이 22.2%, 흑인이 14.6%, 라티노가 11.6%입니다. 법무부는 백인이 역차별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토요타와 마즈다가 미국에 16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예상되는 고용 증가는 4,000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멕시코 공장 건설을 반대하면서 국경 통과세의 부과를 위협했었습니다. 나이키가 오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게 됩니다. 13개 새 운동화의 디자인입니다. 20년 전인 1997년도 발표한 에어 맥스 슈즈의 재판입니다. 나이키 측은 새 세대를 위한 디자인을 발표하면서 새 에어 맥스 슈즈는 가볍고 현대식 디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연례 페스티벌인 룰러팔루자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시카고 그랜파크에 모인 인파는 어제 10만 명, 나흘 동안 이어지는 금년도 페스티벌, 비디오 설치와 환경 문제 등이 새로워졌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연방검찰 검사장에 존 래시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는 과거에 북부 일리노이 지역의 연방검찰의 부검사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갱과 마약 전문검사입니다. 시카고 연방검찰은 테러, 갱, 경제사범, 정치, 부패 전담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의 상업용 빌딩 건축률이 작년 동기보다 1%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국 대도시와 비교해서는 안정된 형편입니다. 전국의 상업용 빌딩 건축률은 9%가 하락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최고 68도, 토요일 내일 맑고 79도, 주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69도, 월요일 맑고 흐리고 71도, 화요일 맑고 77도입니다.